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리톤 백경석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제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서 좀 낮춰봤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훨씬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좀 낮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몇 명 정도는 가르치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셀 수 없지만 몇백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학생, 학교 학생, 뭐 그렇죠. 개인 학생 이렇게 치면은 네. 어쨌든 중대에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가르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뭐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뭐 아까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성악을 정말 너무 좋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들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탄탄하게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은 성악이 쉬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분명히 어렵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학문이 아니고 내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발전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안 느는 거죠. 어렵고 나는 그 감각적으로 너무나 못 느끼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달래고 얼르고 해서 열심히 해서 어쨌든 대학교를 보내고 또 제 학생으로 온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도 간 학생도 많이 있고 네네. 또는 이제 대학교 제 초창기에 갔을 때 이제 학교 안에서 그래도 선생님 중에 좀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선생님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서 부모님 선생님이신 거죠?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죠. 예, 제 소문이 나가지고 네네. 학교 안에서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문의를 왔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배우고서 성을 안 하려고 했다가 저한테 배우고서 성을 배우고 유학까지 결혼해서 유학까지 부부가 가서 네. 아시겠지만 베를린 이제 수도 베를린 하면 어쨌든 음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 학교에 진학을 해서 졸업 후에 또 거기 베를린 극장에 취직해서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연락 오면서 너무 그때 잘 가르쳐 주시고 꿈을 키워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랬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네 소리가 너무 좋은데 왜 성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선생님이 제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난 너 소리 너무 좋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사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 왜냐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삶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막 이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배우고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어쨌든 뭐 그 외에도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됐던 발성을 제가 다시 체계를 잡아서 한 1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좀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뭐 콩쿨 같은 데 나가서 입상을 하고 예 그런 친구들 뭐 다 유학 나가고 있지만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서 좀 어쨌든 잘 된 케이스들을 들었을 때 되게 선생으로서 잘 살아왔고 제 스스로의 어떤 보상심리 내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 라는 어떤 보람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잘 되는 것만 그냥 그 친구가 잘 되는 건데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같이 뿌듯하고 막 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선생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전 도자기를 굽는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이 학생이 잘 되면 어쨌든 제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도자기를 굽듯이 이 애가 잘 안 구워지면 진짜 그걸 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무게감이 사실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큰 방향을 결정짓는 그 어떤 선택점에서 함께 네네.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가르칠 때마다 그 책임감, 무거움 이런 게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성악 상담을 올 때 선생님 성악해서 뭐 먹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실질적인 질문인 거니까. 실질적인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최고로 잘 됐을 때 케이스, 그리고 그 밑에 케이스, 그리고 다른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을 설명을 하고, 뭐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모든 직업들이 다 열려 있고 쉽게 이렇게 발전하는 건 아니듯이. 뭐 어느 직업? 예, 어느 직업 그러니까 그렇죠. 하지만 성악은 예체능 쪽은 그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게 분포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 굉장히 단도리를 가지고 너 열심히 할 생각 없으면 지금 그만둬.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 제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갈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때 왜 말려주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명히 이해시키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이건 어떤 예체능이 어쨌든 부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에너지와 이 예술을 나눠주기 위한 어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이 길을 걸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같이 이제 가르치죠. 선생님은 이제 이런 마음인데 학생들은 가끔 좀 말 안 듣기도 하고 은근히 이렇게 싸움 아닌 싸움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선생님하고. 예전에는 저희 때는 교수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그랬죠. 저희 잘해 그랬죠. 그랬죠. 예. 우리 때는 그랬죠. 예, 우리 때는 그래요. 예, 라 때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서로 이제 신뢰가 있고 지금 신뢰가 없단 말은 아니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워낙 개성이 강하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죠. 그래서 저희 때는 예를 들면은 유명한 가수들의 음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지금 비디오 테이프가 없어졌지만 예, 근데 그 테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공수를 해서 나눠보던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불과 얼마 전부터는 그게 유튜브라는 그죠? 유튜브 그렇죠. 좋은 채널이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정보를 너무 쉽게 얻는 거예요. 대가 한 명을 듣고 저희들 막 친구한테 부탁해 나 좀 빌려줘 해서 겨우 듣고 와 정말 이게 뭐지 이랬는데 지금은 대가들이 딱 이름만 치면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서칭할 수 있는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는 높아져 있어요. 선생님 저 그거 들어봤어요. 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설득을 밝히는데 너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 알지만 이제 그게 본인 거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자기 본인 그렇죠. 거가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물론 이제 혼내서 되는 애도 있지만 설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보다 어떤 그 아마추어 분을 가르쳤는데 저는 그분이 굉장히 잘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시고 그래서 다 알아들으시겠지.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메모하시고 녹음하시고 그래서 저분의 지식 정도면은 그리고 저분의 어떤 끈기 정도면은 다 내 말을 이해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랑 좀 이제 좀 친해지고 그랬더니 아시겠죠? 그랬더니 선생님 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더 담백하게 그냥 입을 납작하게 여세요. 입을 동그랗게 여세요. 그리고 뭐 그냥 배에 힘을 어디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레슨 티칭 방법을 바꿨더니 그 효과가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붙여라. 소리를 띄워라. 소리가 어디 있는데요? 예, 소리를 붙여요. 소리를 뭐 코에 끼우세요. 뭐 코에 끼우라든지. 그래 맞아. 예, 어디에 어떻게 끼워? 예, 후드를 내리세요. 후드가 뭔데요? 그래서 후드를 어디가 있는지 알려도 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훈련이 필요하고 뭐 복식호흡은 뭔지.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맞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딱딱 찝어서 그냥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쳤더니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걸 느끼고 아마추어에서 이제 전공생들도 더 디테일하게 막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좀 담백하게 예, 단편 설명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걸 깨닫는 경우도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코칭하시는지 저희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코칭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거든요. 네네. 그 영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두드리는
코에 걸어서 쭉 빼는 그 고음만 좀 주의하고 그런 거 말고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미나가 방송 스타일인 것 같아. 나는 어쨌든 아이들한테 항상 말할 때 이게 집중해라, 몰입해라, 초집중해야지만 네 실제 음악과 소리 나온다라고. 네, 많이 말씀하셨죠. 순간순간 딱 봤을 때 네가 굉장히 몰입하는 모습이 굉장히 나는 높게 사고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사실 뭐 고음할 때는 이쪽에서 내라, 끌 때 호흡을 계속 뱉어라. 근데 지금 소리 거는 위치는 굉장히 예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 우리가 노래 해보세요. Madamina, 이런 식으로 il 할 거야. cappello è questo, delle belle che amo il padron mio, un cappello quelli è che ho fatti. 찍어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엄청 텐션이 올라와 있어.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좋겠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에 쭉 보냈으면 좋겠어. 사장님 너 녹화한 영상 보면서 너는 빼린스페 할 때 빼자가 혹시 어떻게 들리니? 네 녹화한 거 들었을 때. 진하게.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리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소리가 내 장점이구나. 좋으면 나는 그 소리를 계속 쭉 따라가거든. 다시 한번 빼린스피라레 아모를 해보세요. 좋아 좋아 이 소리 좋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걸 계속 따라가는 거야. 시작. 선생님 이날 저희가 현장에 카메라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네네. 긴장하셨죠? 네, 너무 이 조명도 많고 카메라도 많아서 굉장히 낯설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꿋꿋하게 잘해줘서 굉장히 고마웠었습니다. 네. 그날 학생들은 카메라 있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네. 정말 카메라가 있으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의외다라는 제가 좀 끼가 있나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나중에 후에도 다시 야 너 그때 잘하더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좀 이게 카메라 빨인가 봐요 이런 말도 실질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학생들의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날 저도 좀 따라갔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학생들의 이름을 정말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 네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같이 자식같이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불러야지만 훨씬 더 진실성 있게 다가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전 학생들 항상 이름을 웬만하면 외우려고 하고 그 제가 아이들 한 명씩 부르는 게 그 아이들한테는 아 선생님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는 어떠한 그런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저 누군지 알아요 계속 물어봐요. 제 이름 뭐예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선생님의 사랑을 좀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이름 외워서 불러주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날 되게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의 이름을 중간중간에 정말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거. 그리고 그 우리 남학생 경민 친구랑은 정말 많이 친하시구나. 네, 정말 친합니다. 거의 뭐 티격태격하는 약간의 뭐 삼촌이랑 뭐 이렇게 뭐 조카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씨는 근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그 친구 애증의 제자입니다. 애증의 제자. 제 평생을 같이 가야 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마음도 많이 쓰이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선생님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앞으로의 이제 계획 또 선생님으로서 또 코치로서의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개인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사실은 예전에는 성악가가 40대만 돼도 성악가로서의 이제 생명이 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이시기에 어떨지 모르면 제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제 또래 아니에요? 대표님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근데 동안처럼 보이시는데. 엄청 동안이셔가지고. 이 분위기 뭐야? 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을 많이 해서 굉장히 건강해졌잖아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이 성악가의 수명도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까지 노래가 되는구나. 예전에는 우리 교수님들은 그때는 안 돼. 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향기야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연주 활동도 더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 장르를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그 연주도 중요하지만 제 후학들을 제 혼을 담아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서 그래도 제가 저 아이를 참 열심히 가르쳐서 참 내 인생에 후회가 없었어라는 그런 아이들이 여럿 나왔으면 하는 그게 저의 인생의 어떤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무대에 서신 모습, 네네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의 모습을 꼭 한번 네네.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우리 주변에 그 아름다운 음악들과 아름다운 소리들이 넘쳐나도록 많이 앞에서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맞춰도 괜찮겠죠? 네, 너무 열심히 찍은 것 같은데 잘 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만족합니다. 네, 저희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